네, 오늘은 한양여대 인테리어과를 졸업하시고 지금 퇴사하시고 다른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한경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경화님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채널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시작했는데 회사를 다닐 때는 주로 회사 인테리어 직장인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렸고요. 또 별개로는 저 개인적인 취미인 뷰티 같은 영상이나 아니면 여행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그냥 개인적인 사진 올리는 용도의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리고 경화님은 졸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2020년 2월 달 졸업이고요.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다닌 지는 1년 되신 거죠? 네네, 딱 1년 채우고 지금 퇴사해서 지금 백수입니다. 처음에 여기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인테리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일단 바야흐로 고등학교 때 입시를 준비할 때로 보면 되는데 저는 미술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디자이너라는 꿈은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고3 때 과를 선택하다가 저는 패션 디자인은 솔직히 하기가 싫었고 또 하기 싫은 디자인과를 빼다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몇 개 과를 정해가지고 그래 운에 맡겨보자 붙는 데를 가보자 그래가지고 딱 했는데 인테리어 디자인과를 붙어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 맞으면 제가 정과나 반수를 했겠죠. 근데 배우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너무 재미있고 또 커다란 공간을 디자인하고 또 남들이 또 내가 디자인하는 공간에 머물 수 있고 거기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디자이너도 하게 되고 유튜브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인테리어의 진짜 좋은 점을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큰 것을 디자인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네, 맞아요. 뭔가 패션이나 주얼리 디자인 이런 것보다는 큼직큼직한 것. 네, 큼직큼직하고 약간 여기 좀 괜찮은데 약간 둘러볼 수도 있고 그 속에 머물 수 있는 거나 그런 공간을 하는 건 인테리어 디자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좋다고 생각해요. 그 두 번째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내가 디자인한 공간을 딴 사람들이 보면서 막 오 좋다 예쁘다 막 사진 찍고 이런 거에 또 기분이 좋으신 거잖아요. 그쵸.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네네. 한번 위워크 다니면서 그쪽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을 만나뵌 적이 있는데 자기가 디자인한 거를 인스타에다만 검색해도 사람들이 많이 올리고 자랑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나 여기서 근무한다 이런 식으로. 그게 되게 좋은 피드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양여대를 졸업하셨는데 거의 3년제잖아요. 네네. 근데 기사 자격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기사 자격증 따려면은 보통 4년의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부가. 네네. 근데 어떻게 따시게 되셨어요? 일단 저희 한양여대인 경우는 3년제인데 1년 추가로 심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양여대 이름으로 나오는 4년제 일반학사 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아닌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쪽으로 내가 취직을 하겠다 그러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실내건축 관련된 실내건축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산응용기사, 그런 캐드 관련된 자격증도 있고 스케치업 자격증도 있고 또 컬러리스트 자격증도 있고요. 또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관련된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보통 동기분들이 졸업한 이후에 인테리어 회사 들어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그런 자격증을 많이 다 따는 추세인가요? 일단 실내건축 기사 자격증은 대부분 꼭 따고 가는 자격증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기사 때는 보통 어떤 거를 시험 보고 혹시 그때 제출하셨던 뭐 결과물 같은 게 사진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기사 자격증은 저는 학원을 다녀가지고 취득을 했는데요. 1차랑 2차가 나눠져 있어요. 1차는 필기 시험을 통해 가지고 보는 건데 뭐 건축에 관련된 것들도 나오고요. 인테리어 기본적인 지식들을 시험 치는 필기 시험이에요. 그리고 2차로는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원에서 시험 봤던 도면인데요. 이렇게 제가 전문점이라고 중앙에 적혀 있는데 평면도를 정해진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벽체부터 이제 가구 배치, 마감재까지 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보면 선 두께 같은 것도 다른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진열대도 그려야 되고 뭐 오븐, 냉장고, 또 카운터, 또 여기 보면 쇼케이스, 음료대 이런 것들 다 카페나 제과점에 필요한 물건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진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평면도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맨 바닥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부터 설계를 하신 거예요?
처음 주어지는 거로는 도면 왁구는 주어져요. 저희는 빈 종이를 받기 때문에 왁구부터 저희가 보고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한 치수가 벽 두께 그런 건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외워가지고 치수에 맞게 그려야 되고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그려야 되고요. 막 이렇게 벽에 이런 콘크리트 표시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보시면 이런 조적벽 같은 거는 이거 표시를 다 빗금 표시로 다 해줘야 되거든요. 선 두께가 라인 웨이트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 네네. 아, 그래서 저는 벽체 그릴 때는 그 제도 샤프에서 벽은 0.7로 주로 그렸고요. 왜냐면 0.9인 경우는 너무 두꺼워서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0.5로 이런 거는, 이런 벽체는 좀 세게 눌러가지고 그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0.5로 이렇게 약하게 두께 조절해가지고 그렸어요. 그 기사 시험을 보면은 이렇게 선을 직접 그려야 되잖아요. 그때 제도 샤프나 이런 거 다 제공을 해주나요? 다 저희가 구매를 해야 되고요. 트레이싱지 이 종이가 투명한 기름 종이 같은 건데 이런 것도 직접 구매를 해야 됩니다. 여기 옆에 보이는 삼각자도 구매를 해야 되고 학교에서 제도를 배우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다행히 제도판을 학비로 사주셨어요. 와. 그래서 제공을 받은 다음에 반납을 했고요. 졸업할 때. 그리고 학원에서는 다 제도판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시험장에 가도 제도판이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있는 제도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그럼 제도판이 맞추는 거? 네네. 지우개, 자, 뭐 플러스펜, 샤프심 그런 건 저희가 다 구비를 해가야 되죠. 그러면 이게 시험이 1년에 몇 번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3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보통 이런 거 학원을 다녀서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가지고 실기로 해서 자격증 따기까지 기간은 보통 얼마 정도로 잡나요? 저는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주 5일 동안에 3개월을 학원을 다녔는데 그 3개월은 순수하게 이 실기시험만 포함된 거고요. 앞에 한 달 정도는 제가 필기시험을 공부를 따로 했습니다. 그럼 실기는 이런 거 이제 알겠는데 필기 같은 경우엔 좀 건축적인 그런 내용도 다룬다면서요? 네네. 그럼 거기서 배웠던 거 좀 기억에 남는 정보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시험이 끝난 후에 바로 다 포맷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진 않고요. 그냥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그냥 외웠어요. 콘크리트 저런 해치 표현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는 거죠? 네네. 일단 학원에 들어가면 뭐 요런 해치 포연 그런 거를 한 일주일 동안에 그것만 해요. 선 연습, 해치 포연, 뭐 두께 연습 그런 것들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글씨 쓰는 것도 배우나요? 네, 글씨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두 줄이 있거든요. 가이드선 두 줄을 그리고 이렇게 글자를 넣어야 되고 맞아. 영어도 이렇게 딱 하고 근데 또 포인트가 있어요. P는 또 아래로 내려와야 되고 이게 학원마다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렇게 P 내려오고 F도 살짝 내려오고 되게 건축하는 사람들의 텍스트잖아 이게. 네네. 자대고 써야 되고 글자도. 글자를 자대고 써야 돼요? 네네. 근데 약간 좀 적응이 되면 야매로 살짝 쓰기는 해요. 근데 저희 학원의 특징은 이게 밑에를 꼭 한글은 굴려 쓰라고 하셔가지고 이 보면 다 굴려져 있습니다. 켈링 찬넬 막 이렇게 다. 근데 이게 트레이싱지가 지저분하면 뭐 떨어지거나 감점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아, 끝에 찢어지면 약간 감점이 있다고 잘 떼고 잘 붙여야 돼요. 종이 테이프로 조심하게. 근데 제가 아까 삼각자 사진을 봐서 알겠는데 삼각자 보면은 원래 뒤쪽에 마스킹 테이프 붙이지 않으세요? 아, 저는 안 붙이고 그 에탄올을 준비를 해가요. 물티슈랑. 그래서 하다가 더러워지고 에탄올을 싹 닦고 슈즈로 싹 닦고 하고 그랬습니다. 브이로그에서 봤어요. 이런 투시도도 그리신다고요? 네네. 실기시험이 평면도, 천장도, 인면도, 단면도, 투시도를 그려야 돼요. 총 5개를 그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개인 투시도인데 투시도가 약간 미술 전공하신 분들은 제일 그리기가 그나마 쉬워요. 아 맞아요. 그리고 미대에 속하잖아요. 한양여대에서. 네네. 그래서 처음에 입학하실 때 애초에 실기로 들어오셨다고 하셨죠? 네네. 실기 60에 성적 40으로 들어와가지고 약간 미술적 감각은 살짝은 있는? 그럼 여기 기사 시험을 볼 때는 이게 5개 도면이랑 그러니까 설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6시간 주어져요. 그럼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속도겠네요. 그쵸. 완전 빨리빨리 쉴 틈 없이 하고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손가락이 안 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케치한 거에다가 컬러링까지 하는 거죠, 이거는? 네네. 컬러링을 꼭 입혀야 되는데
이게 색상을 너무 많이 섞으면 안 좋대가지고 저는 주로 한 3-4가지 색상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그 마카는 어떤 거 쓰세요? 마카는 한국에서 아니 알파 거는 너무 비싸서 못 샀고요. 10만 원 넘길래 그래서 그냥 자격증용으로 중국산 저렴한 걸로 구매해가지고 마카가 사용했어요. 비싼 거랑 저렴한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려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싼 거라서 자세히 보면 여기 똥들이 많이 남거든요. 아, 네. 약간 물자국 같은 거? 네, 물똥이 많이 남는데 제가 입시미술할 때 비싼 마카를 써봐서 아는데 이런 똥이 잘 안 남거든요. 오. 얘는 되게 잘 남아가지고 그냥 그렇긴 한데 자격증용이니까 근데 확실히 입시 미술 하셔서 그런지 그림 진짜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소실점이 있네요, 여기. 네, 소실점 다 하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6시간 동안 뭐 5개 도면 그리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면. 근데 거기 앞에 이제 설계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디자인이 돼야 된다는 게 엄청난 압박일 것 같아요. 근데 저 처음에 기사시험 준비할 때는 압박이 좀 심했는데 막 내가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험에 주어진 대로만 잘 참고해서 그리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최근 한 달에 힘들었던 일 하나랑 즐거웠던 일 하나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사전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로는 힘들었던 일이 없다고. 네, 퇴사하니까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가지고 지금 너무 행복한 상태입니다. 퇴사한 지 지금 한 달 넘으셨어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이제 23일? 23일 되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최근 한 달 중에서 즐거웠던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 전 즐거웠던 일은 제가 퇴사를 6월 30일에 했는데 7월 1일 날 바로 제주도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퇴사를 하자마자 제주도로 날아가서 4박 5일을 여행했는데 제주도 장마가 껴가지고 약간 슬프기는 했지만 너무 재밌었습니다. 혼자 여행도 처음이었고 혼자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사람도 만나고 제가 또 좋아하는 이쁜 카페들도 많이 가고 자연도 많이 보고 해서 아주 행복한 운전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근데 장마 와가지고 계속 실내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비가 왔다가 안 맞아, 왔다가 그래서 제주도 날씨가 다행히 감사하게도 그래서 비 오면 카페 가서 비멍하다가 비 보고 멍 때리다가 그러고 있었네요. 그럼 인테리어 회사 이제 본인도 1년 다니셨고 동기 친구들도 많이 갔을 텐데 인테리어 회사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고 어떤 게 뭐 좋았고 힘들었다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일단 인테리어는 크게 상업이랑 주거로 많이 나눠지는데요. 저는 상업 공간 위주로 하는 곳에 있었는데 일단 주거랑 상업의 큰 차이점은 주거는 실내만 딱 디자인한다고 하면 아파트인 경우는 상업은 이제 파사드 디자인도 하고 간판 디자인도 하고 또 저는 좀 특이하게 플랜테리어 식물을 이용한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면서 좀 재밌었던 거나 특이했던 거는 학생 때는 이제 스케치업이나 캐드로 설계만 하다가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면 취직 취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공사되는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철거가 되는 현장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감이 되고 벽체가 올라가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이제 조명도 설치하고 타일도 붙이고 그런 걸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솔직히 힘든 점은 현장에 나가는 게 제일 힘든데 근데 현장에 나가서 배울 거는 진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공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되게 힘들지만 재밌어요. 특히 여름에 지금 같은 날씨 현장 나가면 엄청 덥잖아요. 그쵸. 그리고 에어컨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상업을 추구했던 이유가 주거는 에어컨은 다 철거를 해버리거든요. 주거는 진짜 한여름에 지옥이에요. 제가 인턴 때 2018년 그 39도의 더위 때 제가 인턴을 했었거든요. 그 맨날 요즘 뉴스에 나오는 기록적인 폭염 때 아파트 공사할 때 현장에 가봤는데 가만히 서 있어서 땀이 나요. 근데 저희 디자이너가 거기서 더워라고 티를 낼 수가 없는 게 반장님들은 땀을 막 흘리고 있는데 저희 티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니 선풍기 갖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라 하고 거기 주임님이 반장님들 싫어한다고 극사실주의. 그러고 근데 상업은 다행히 에어컨을 철거를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합니다. 에어컨 틀어놓은 상태에서 공사 현장에 돌아가면 진짜 그거는 천국이에요. 저도 이제 군대에서 공사감독병이란 걸 했어요. 공사 현장 나가서 사진 찍고 막 이런 건데 건축은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없구나. 이제 지어야 되니까
땡볕이. 죽음. 아, 인테리어는 다행히 지붕은 있어요. 벽과 지붕은 있습니다. 창문은 없을 때도 있는데 벽과 지붕은. 너무 공감됩니다, 진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공 작업하면은 톱밥이 이렇게 쌓이는데 그거를 직접 치우신다면서요. 그럴 때가 있대요. 아저씨가 안 치우고 막 그러면. 맞아요. 톱밥 장난 아니죠. 그 목공 작업하면 저도 현장 가면 갑자기 막 집에 갔는데 어디선가 톱밥이 막 나오고. 그래서 진짜 현장 갔다 온 날은 꼭 그날 바로 씻고 자야 돼요. 안 그러면 병 걸린다고. 진짜로. 그럼 본인이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로망을 좀 많이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막 인테리어 디자인을 막 이쁘게 입고 가가지고 멋있게 태블릿 들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반장님도 붙잡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제발요. 이거 안 되나요? 왜 안 돼요? 막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뭐 하나 문제 생기면 이제 막 전화해가지고 막 해야 되고 제가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제작 가구가 있는데 제작 가구는 최소 2주가 걸려요. 주문하는데 근데 마감 하루 전날 블라인드 달던 분이 그 제작 가구를 밟고 계속 올라가시길래 제가 밟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밟고 올라가서 가구가 부셔진 거예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소리 질렀어요. 근데 다행히 살짝 피스 부분이 살짝 부셔져가지고 이거를 당연히 알죠 클라이언트가. 그래서 막 그날 전화해가지고 막 어떻게 안 되나요? 막 이래가지고 조금 공기가 딜레이 한 일주일 정도 딜레이 됐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수리를 해주시고. 네, 수리를 해주시고 가구 하시는 분들 되게 바쁘셔요 보면. 그래가지고 진짜 스케줄 맞추고 이때 안 되나 제발 해주세요 막 부탁하고 발품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그게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경우에 직접 해보시면 알겠죠. 저도 현장 많이 봤거든요. 너무 복잡해요. 무슨 바닥이랑 벽이랑 천장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설비도 있고 에어컨 설치 그거를 뭐라 그러지? 뭐 뜨개질 하듯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공기가 되게 빡빡해요. 그래 여기서 이제 공기라는 건 공사 기간을 말합니다. 공사 기간에 엄청 빡빡하고 또 공정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테리어는. 그래서 진짜 현장은 확실히 경험 많은 친구들이 한 명 있어야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소장 한 분만 잘 있어도 사실 현장이 잘 돌아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인테리어 회사라 그러면 저는 제가 알기로는 디자인만 하는 회사가 있고 또 시공을 같이 담당해서 하는 회사가 있고 이거 두 가지로 나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 저희 회사는 시공팀이 있긴 했는데 그 완전 목공이든 타일이든 그런 반장님들이 속해 있는 회사는 아니고요. 그냥 현장 소장, 현장 감독 아니면 현장 AS 식으로 있는 시공팀이 있었고요. 좀 큰 공사를 하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딱 설계만 하는 회사도 따로 있어요. 그냥 그런 회사는 현장에는 자주 안 간다고 들었고요. 저 들은 거여서. 그리고 디테일한 도면을 많이 그린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뭐 지금 비전공자든 아니면 인테리어 학과, 실내 건축학과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든 그럼 꿈꾸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하면서 인터뷰는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미래 후배들이나 미래 인테리어 디자이너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테리어 디자이너에 대한 좀 로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일단 그런 로망은 있기는 있지만 반은 깨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현장에도 출근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쓰레기까지 치우는 일을 종종 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자이너 분야 중에서는 전망이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마감재나 아니면 가구에 따라 분위기가 확 바뀌는 공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공간에서 머무는 사람을 볼 수 있고 또 내가 디자이너 공간을 인스타그램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뿌듯한 일이고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을 추천합니다. 추천합니다로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네. 그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구독자가 인테리어 제 브이로그 막 여러 개 찾아보고 하는데 그 중에서 구독자가 진짜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 채널의 앞으로의 방향이랄까? 그거는 어떻게 잡으셨어요? 제가 원래 직장인 브이로그 보면 이렇게 올리고 했는데 보시면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퇴사를 했고 이 옆에 보면 퇴사 후 대학원 갑니다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제가 퇴사 후에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기 때문에 아마 9월 달부터는 대학원 관련된 브이로그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과제하고 그런 브이로그 기대해 주세요.
한양대 대학원 가신다고요? 네네. 한양대 대학원을 결정했습니다. 저 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네. 오늘 인터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어서 포트폴리오 소개 영상도 있으니까 이 편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